19강부터 하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제가 굉장히 바빠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문 수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좀 바쁜데, 그래서 스킵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강별로 스킵할 수가 없죠. 왜냐면 강 통째로 스킵했다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스킵하는 거는 여러분이 로직 플로우만 봐도 이해될 만한 것들은 스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설명이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할 거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스킵한다는 거는 이게 연계의 가능성이 낮아서 스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스킵하는 건, 그거는 쉬워서 스킵하는 거야.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죠? 내가 선생님 이거 수업 안 했는데 뭐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아니란 측면이에요. 그냥 내용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만하기 때문에 스킵한다. 오케이? 선생님 안 했기 때문에 로직 플로우 테스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로직 플로우 테스트에 들어갈 거예요. 오히려 제가 스킵한 부분에서 자주 낼 거예요. 앞으로.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9-2부터 가겠습니다. 자, 스킵입니다. 조개의 행동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터널을 만들었다. 자, 이것만 보면 돼요. 어떤 조개가 이렇게 이 앞으로 막 먹으면서 들어가는 거야. 나무 조각을. 그리고 뒤로 싸는 거지. 그치? 그걸 보고 터널을 만드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터널을 만들었다. 끝.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19-3. 천문학 관측에서 아주 작아 보이는 차이도 중요한 것이다. 자, 말 그대로죠. 천문학 관측에서 아주 작아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린위치가 뭔가 시간을 정하는, 기준 시간대를 정하는 그런 천문학 그 기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분의 8초라는 것이 1초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그 정밀성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고당했죠. 끝. 넘어가겠습니다. 20-1. 자른다. 자. 농업의 시작이 인간을 정착하게 했고 이것이 인류 문명의 근본이 되었다. 자, 수능에서 아주 좋아할 만한 형태의 지문이죠.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구석기 시대에 100만 년이 넘게 인간은 동물을 사냥하면서 이동해 다니는 생활을 했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죠. 구석기 시대의 인간들은 다 이제 수렵 채집 생활을 한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신석기 시대의 농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 식량이 충분하면 집단이 커졌고 주변에 사냥감이 많으면 세미 정착 생활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봐주면 좋아요. 이건 적으세요. 자, 인간이 이동할지 정착할지 정하는 건 뭡니까? 식량에 달려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한 이유가 이거야. 주변에 사냥감이 많으면 세미 정착 생활을 했다라는 말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이동할지 정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식량에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식량이 많으면 이동할 필요가 없던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파트 2에서. 자, 기원전 만년경부터 신석기 시대죠. 안정적인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자, 신석기 혁명,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 혁명이 시작됐고, 자, 20세기에 와서 이동 생활을 하는 민족은 거의 다 사라졌다. 농업의 시작이 인간 문명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두 문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착이 뭘 만들었다는 거야? 문명을 형성시켰다는 거예요. 이동 생활을 하는 민족은 거의 다 사라졌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정착한 애들만 문명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라색, 노란색으로 쓴 부분이 이 지문 전체에 깔려있는 전제이자 주제이고,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이동할지 정착할지는 식량에 따라 달라지고, 농사 때문에 정착했어. 그래서 정착이 문명을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 합리주의로 근대 철학의 시초가 된 데카르트인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이거 전 시간 친구들도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해 못하면 질문하라 했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본 다음에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자, 보면, 자, 감정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풀기 시작한 것은 데카르트다라는 것에 대부분의 철학자가 동의한데, 자, 근데 이거는 워딩을 하나 볼게요. 그 분석 노트에 보면, 첫 문장에 보면 아주 오래된 관계예요. 분석 노트 펴놓고 수업 듣는 겁니다. 네, 항상 자기 숙제 자료 플러스 분석 노트. 네. 분석 노트 첫 단락에 보세요. 감정과 건강 사이의 관계인데 이게 어떻다고? 아주 오래됐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전에도 감정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풀기 시작하는 것은 데카르트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따 돌아올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종교 전쟁의 혼란이 유럽 전역에 있었고 데카르트는 이 혼란을 보며 합리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대. 이거는 다 날리고 그냥 데카르트가 합리주의를 만들었다. 자, 감정을 마법 같은 것으로 여기던 데카르트 이전 시대는 감정을 마법으로 여겼는데 데카르트는 세상을 증명 가능한 것, 합리적인 것과 증명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것으로 나누고 감정을 비합리적인 영역에 두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아까 감정을 데카르트가 지금 어디다 두었다고? 비합리적인 영역에 뒀어. 근데 처음에 뭐라 그랬어? 감정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푼 건 누구다? 데카르트다. 데카르트가 한 일은 뭐야? 감정을 비합리적인 영역에 둔 거야. 비합리적인 영역은 뭐라고? 입증이 불가능한 거야. 근데 왜 데카르트가 문제를 풀기 시작한 걸까요? 이 어렵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 자, 데카르트를 기준으로 하고 이 이전을 볼게요. 이전에 감정과 건강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있었다고. 근데 데카르트가 한 일은 뭐야? 감정은 입증 불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데카르트가 한 일은 뭐죠? 입증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오케이? 데카르트는 입증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풀기 시작한 것은 데카르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어렵죠?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봐봐. 데카르트가 보기에 감정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다 틀린 거야. 왜냐하면 이건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논의할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다 틀렸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데카르트가 한 일은 뭡니까? 야, 감정은 비합리적인 거라서 증명할 수가 없어. 얘가 한 일은 뭐야? 얘는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설정한 거예요. 데카르트가 한 일이.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어렵죠? 자, 파트 4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과학의 충분한 발전으로 감정이 합리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으나 아직은 비합리적인 영역에 있어. 데카르트가 감정을 비합리적인 영역에 둔 것이 역설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 거야. 하지만 그 본질적인 접근에 필요한 기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 그럼에도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데카르트가 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려운 지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의 수준의 지문이 수능에 나오냐? 나옵니다. 오케이? 제가 맨 처음에 로직 플로우 할 때 여러분한테 시간과 공간 개념 막 이런 거 하면서도 그 자동차 한 대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고 이런 지문 한 적 있었죠, 그렇죠? 기억납니까? 그 정도 수준 지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지문도 등장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이 내용이 어려우면 저한테 따로 꼭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좀 어려운 내용인 게 맞아요. 됐나요? 어쨌든 여기에서 근대적 철학의 시작이 합리, 비합리로 나누었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한 거고 마찬가지 이 얘기가 풀기 시작했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제가 지금 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꼭 저한테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아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빈둥빈둥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빈둥빈둥 하고 있는 시간에 와서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20-3 유행은 돌고 돈다. 미국의 통나무집. 자, 이것도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유행은 돌고 돈다는 거죠. 옛날에 미국에 통나무집이 많았어. 근데 이 통나무집이 가난함의 상징이 돼버려서 다 숨기는 거야. 막 판때기로 덮어놓고. 근데 어느 순간 다시 통나무집이 유행하네? 그래서 판때기 떼고 혹은 뭐 통나무집을 새로 짓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유행은 돌고 돈다. 끝. 넘어가겠습니다. 20-4. 자, 지질학의 연구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 팔람프세스트인데 아주 좋아요. 제가 이 책에 통틀어서 이런 표현을 쓴 건 처음이죠. 제가 마지막에 보면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능이 좋아하는 형태의 글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건 처음입니다. 저라면 제가 출제자라면 무조건 이 지문은 냅니다. 왜인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걸 지금 여러분이 한글로 보고 있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경험했었을 법한 일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문단을 보세요. 첫 문단을 보면 첫 문단에 뭐 지질학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지질학 관련된 건가 보군.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르키메데스가 나오고 종이가 나오기 시작하죠. 세 번째 단락도 보면 종이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단락도 종이와 이런 뭐 잉크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갑자기 to think geologically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 이거 종이하고 잉크였는데 왜 갑자기 지질하게 나오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죠? 뭔지 알죠? 내가 읽어오던 방향하고 글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은 B에 관한 글이었네? 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잖아. 그런 형태의 글로서 수능이 굉장히 좋아하는 글이에요. 알겠죠? 그 측면에서 잘 보시고. 두 번째, 자, 이 글에서 지질학이 중요한 건가요? 팔림프세스트가 중요한 건가요?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대답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지질학이 중요한 건가? 네, 지질학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지문들에서 팔림프세스트에 꽂힐 수 있는데 이 지문은 지질학에 관한 지문이에요. 오케이? 혹시 자기가 다르게 생각했다고 하면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보면 지질학에서 암석과 지형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팔림프세스트 방법하고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 번 사용한 양피지를 다시 사용할 때 잉크를 긁어내고 사용하는 방식이 팔림프세스트 방식인데 여러분도 대충 이해는 될 거예요. 양피지라는 것 자체가 양의 가죽으로 만드는 거잖아. 굉장히 두껍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 번 쓰고 버릴 수가 없죠. 한 번 쓰고. 그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칼로 긁는 거예요. 지워. 칼로 긁어서 이 종이를 재활용하는 방식인데 자, 잉크를 긁어내도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음. 뭐 이해할 수 있죠? 자, 엑스레이로 비추어 보면 그 전에 글들이 보인다는 거. 원래 이 안에 뭔 글이 있었나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작품과 같은 중요한 아주 오래된 문서의 유일한 자료가 지워진 부분에 있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얘의 뭐 작품이 있는지는 우리가 몰라도 이 사람이 그 유레카를 외친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뭔가 그 쓰여진 글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글들은 다 어디 있다고? 그 엑스레이로 봤을 때 지워진 부분에만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팔림프세스트라는 방법이 어떻다? 괜찮은 방법이다 정도까지는 따라올 수 있죠. 자, 지구의 지층에 새로운 것들이 쌓였어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방식이죠. 자, 지구의 표면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은 옛날에 뭔가 많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바람에 불든 뭐 새로운 게 쌓이든 해서 뭐 계속 덮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덮이겠죠? 그러면 옛날 것들이 어쨌든 조금은 남아있다. 이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지질학이라는 학문은 남아있는 것을 보기 위한 엑스레이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지질학이라는 게 팔림프세스트의 엑스레이의 역할을 하는 학문이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요런 표현 아주 아름답죠? 엑스레이 장치다. 요런 거. 그렇죠? 여기서 엑스레이 장치라는 건 뭐예요? 팔림프세스트의 그 엑스레이랑 비유하는 그 방식 이런 것들 수능에서 굉장히 좋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문도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수능에서 선호하는 형태의 지문이기 때문에 꼭 잘 봐주세요. 알겠죠?